거대한 역풍이 불 것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반국가적 민낯을 그대로 온 국민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일이 대한민국에 어떤 치명상을 주게 될지 두고두고 국민들이 깨닫고 피부로도 리얼하게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을 속여온 그들의 탈이 이번에야말로 벗겨질 것입니다. 이번이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그들을 이렇게 막장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셨냐 이 말입니다. 장관들을 비롯해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에 이르기까지 27번에 걸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28번째의 탄핵인데 여러분은 혹시 민주주의 역사상 이러한 막장 드라마를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린 당대표가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수를 넘어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어제까지 차관급의 공직자였지만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당국과 군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들의 미복 기설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복귀 블랙 요원들의 명령권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속 라인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정보사령관 신병을 확보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돌연 문사령관 신병을 군에 넘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평가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수처에 구속된 가운데 군이 문사령관의 직속 라인 인사를 정보사 블랙 요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등 국내 매체 보도들을 종합하면 12월 26일부로 정보사령부 100여 단장으로 취임하는 정모 준장은 육사 52기로 이번 비상계엄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모 준장은 인간정보 820 특기가 아닌 일반 정보병과로 알려졌는데요. 일명 HID와 블랙 요원들을 총괄하는 100여 단장이 820 특기가 아닌 인물로 채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00여단은 820 특기이자 예단 내 최선임 장교인 정성욱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신임 정모 준장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100여단 관계자들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의 추측인데요. 정모 준장과 정성욱 대령 모두 육사 50기인 문상호 사령관과 사관생도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인물들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직무 정지돼 구속 상태에 있는 문 사령관의 최측근 라인이 정보사령부 공작 파트 지휘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성욱 대령의 경우 일명 수사 2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는 올라있지만 직무 배제되지 않고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2월 25일 돌연 문사령관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하면서도 그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당초 문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지만 검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튿날 바로 석방됐는데요. 문사령관이 석방되자 검찰과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문사령관 체포를 시도해 18일 군사법원 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공수처가 문사령관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문사령관을 체포 조사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돌연 문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셋째, 지난 여야 비상계엄의 합의 없이 핵심 키맨인 헌법재판관명이 문사령관이 경우에 무언가를 쥐고 있고 헌정 질서에 문사령관 대한 직속 신뢰가 라인이 크게 아직 손상될 수 정보사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계통을 또 붙이자면 장악하고 있는 것에 여당은 주목하고 여성명 있는데요. 체제에서 헌재 과연 심판을 정보사에서 받아보자는 무슨 일이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지 야당은 자기 그 편을 궁금증이 더 점점 더 집어넣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명 체제에서 탄핵 자, 인용의 노상원 가능성을 전 정보사령관 높여보겠다는 그리고 심산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한덕수 이번 대통령 비상계엄 권한대행에 대한 사태의 핵심 대한민국 전반에 심각한 키맨이죠. 결과를 그런데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네 가지 문상호 설명에 잠시 귀를 사령관을 기울여주시기 잡기 위해서 그동안 경쟁을 했지 첫째, 않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그런데 권한대행의 탄핵은 공수처가 윤 풀어줬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왜일까요? 또 다른 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전체에 거대한 이런 후폭풍을 가져올 토표까지 것이 가져 틀림없습니다. 나오면서 이 전 세계는 이번 정보사령부의 사태에 큰 충격을 이 사조직, 받았지만 수사이단이라고 한덕수 대통령 하는 이 권한대행 사조직을 체제가 언급하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이 사조직은 미국을 결국 비롯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미 한덕수 부정선거, 권한대행을 선관위 파트너로 부정선거를 신뢰하고 수사하는 지지한다는 바로 그 선언이 잇따르고 핵심 있는 조직이다 와중에 라고 한 의심을 또 민주당 하고 있죠. 탄핵했다는 것. 뭐 그렇기를 이것은 기대하는데요. 또 다른 차원의 단장에 대한민국 자체의 93의 자정 준장, 능력에 부단장의 대한 방정환 불신을 준장,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는 기갑이에요. 93의 준장은. 권한대행 그리고 체제가 방정환 준장은 들어선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얼마가 그래서 또 이 이마저 사람들은 탄핵한다는 것을 뭐 정보 이전 세계가 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경찰, 수 있겠습니까? 군사경찰 이 어쩌면 라인이 한 아니라서 권한대행에 그냥 대한 아마 연이은 뭐 얼굴마담 쪽으로 앉아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 라인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조만간 일대 걷잡을 수 대장에는 없는 무정부 김모 사태가 될수 있다고 씨, 그렇게 이 김모 받아들여질 대령으로 것입니다. 보이는데 이 그야말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군사경찰, 대외 과거 신인 헌병이라고 불렀죠. 치명적 현역입니다. 손상을 입게 학군 되는 출신이고 것입니다. 2대 여기는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 헌병은 체포에 오는 거죠. 신문단 하는 여기 이제 여기가 또 핵심인데 여기는 64 49기 정보사 현역이 지금 맡고 있고 3대는 정모씨인데 계급은 모르겠어요. HID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64 48기인 것으로 봐서 지금 문상호 사령관보다 더 선배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여기 정시가 많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신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2대 그리고 3대의 보고를 받고 즉 통제한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균 학군 24기 이 예비역 대령은 역시 학군 후배인 이 헌병 1대 여기를 통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장악한다. 여기에서 이 조직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조직이다 라고 민주당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병준은 뭐라고 하냐. 이 회의 자료에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회의록에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이단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이제 이 조직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통제받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진 블랙 요원들이 아닐까. 라고 판단이 되죠. 수십 명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장관 이 직무대행은 다 복귀했다. 무기도 가지고 다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안 온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블랙 요원들은 직속 상관의 명령만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직속 상관의 인사가 이번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완전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라인이 군에서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상호 사령관의 직속 라인이 그 회계단 그러니까 HID를 통제하는 회계단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HID 블랙 요원들은 직속 상관의 말만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상호 사령관이 정말 찐 라인이 그 회계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듣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서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데려가려고 했었죠. 처음에 경찰이 체포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더니 검찰이 반대하고는 검찰이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다가 공수처가 데려갔죠. 근데 공수처는 데려가서 27일까지 구속기간이었고 그 구속기간을 또 연장해서 열흘 연장해서 1월 6일까지 연장했어요. 그런데
돌연 25일 날 풀어줘. 물론 다 풀어준 건 아니고 군 검찰로 보내줬어요. 군 검찰에 가면 좀 대접받고 있겠죠. 좀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또 바라고요. 이런 헌법상의 원칙이든 자, 그래서 왜 공수처는 이 문상호 사령관이 핵심 키맨인데 왜 풀어졌냐? 이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이 냄새가 그 냄새를 맡는 코가 후각이 우리보다는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지금 뒤집어지겠는데 내가 지금 민주당에 줄 서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한 2월 달쯤에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정황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기간이 10여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일주일만 데리고 있고 일주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느닷없이 군 검찰로 이첩을 해버렸어요. 손 뗀 겁니다. 자기네들은. 공수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이 군 장성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뗐다라는 것은 뭔가 등골이 서늘한 뭔가를 느꼈지 않나. 판이 뒤집어지는 이런 냄새를 느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민주당은 지금 언제까지 웃을 수 있냐 라고 여기 문상호 사령관이 계속 웃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웃을 수 있냐 보자 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덮쳐서 계엄군이 덮쳐서 290명이나 갔어요. 거의 국회만큼 간 거 아닙니까? 덮쳐서 6시간 동안 심야 새벽에 어쩌면 1위도 모르십니까? 6시간 동안 전체를 통제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또 없는 것도 원래 민주당들은 없는 것도 침소봉대에서 이만큼 부풀리는 것을 즐겨해오던 자들인데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뭔가 아킬레스건이 거짓말처럼 반복되고 있고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 군에서 문상호 사령관의 계열인 직속 후배 사관 생도 때부터도 가장 절친한 직속 후배 그리고 정보병과로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군생활을 같이 해왔으니까 얼마나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 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정보사령부에서 지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그리고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좌파 극좌파 인민들 인민들이라고 하죠.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촉각이 시각이 곤두서는 곳이 바로 정보사령부인데 부디 블랙 요원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 블랙 요원들이 선관위 서버에 연결이 된 그 상태에서 정보를 3시간 20분 동안 다 빼갔을 것이다 라고 박선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다 빼가서 지금 뭔가를 찾아내고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